선택받은 이어. 이번 8월 22일 토요일에는 모든 침묵을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답을 강요하지 않고 멈출 때 당신이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 어떤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지연, 모든 이상한 대화, 모든 뒤척이는 밤, 모든 갑작스러운 변화를 마치 즉시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당신 앞에 있는 지시는 더 단순하면서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머물고 주의 깊게 관찰하며 숨겨진 것이 공포 없이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어깨는 이미 당신이 말로 표현하지 않은 질문들을 짊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방이 너무 고요해질 때마다 휴대폰을 향해 뻗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이 버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분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초대받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계절이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름 붙일 수 없다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이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을 인식하고 왜 그것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십시오. 그리고 덜 압박받은 상태로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침묵의 목적은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이 가려온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 당신은 어떤 사건을 예측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신호를 쫓지 않을 때 무엇이 분명해지는지 알아차리라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육체는 종종 마음이 인정하기 전에 끊임없는 해석의 비용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알람보다 일찍 깨어나 천장을 응시하며 며칠 전 누군가가 한 문장을 되뇌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동안 숨을 멈추고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때 실망감을 느낍니다. 직장에서 간단한 업무가 더 오래 걸리는데 이는 당신의 주의 일부가 미래와의 보이지 않는 대화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당신은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걸어다니며 왜 일어섰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침묵은 비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붐비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장 쉴 곳이 없는 가능성들, 두려움들, 기억들, 질문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이것을 영적 민감성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또한 피로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당신은 이것을 인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하라는 지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관찰은 반응이 두려움이 투사하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반응을 늦춥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우연을 메시지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서두르는 마음이 계속 가려운 것을 보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고요함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 토요일의 의미는 특정 날짜, 반드시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보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날짜는 성찰과 기억과 새롭게 하는 순종을 위한 표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가 항상 극적인 발표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오랫동안 일어나 온 일에 대한 정직한 인식입니다. 당신은 한 관계가 당신의 평화를 고갈시키고 있음을, 한 습관이 당신의 주의를 소모하고 있음을, 또는 한 오래된 기대가 더 이상 당신 앞에 있는 삶과 일치하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지혜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조용한 소망이 실망을 견디며 살아남았으며 즉각적인 거부가 아니라 인내 있는 검토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결과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약속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표상을 숭배하지 않고 관찰하는 법, 소극적이 되지 않고 기다리는 법, 공포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는 법,
그리고 그것이 극적으로 오기를 요구하지 않고 명료함을 받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계시는 당신의 상황보다 당신의 반응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전체 길이 아니라 다음 충실한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당신 주변의 평범한 세부 사항들과 함께 찾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컵 하나가 싱크대 옆에서 식어갑니다. 빛이 바닥 위를 움직입니다. 당신의 휴대폰은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지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하루 첫 움직임을 명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은 파이프 속의 물소리, 창문 너머의 교통소음, 그리고 어떤 화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고요함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방해 요소들이 더 이상 그것들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질문들이 더 커집니다. 당신은 확인을 찾기 위해 검색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래된 대화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지나가는 감정을 긴급한 지시로 해석하려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현재에 머무릅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쉽니다. 당신은 불안의 첫 물결이 권위를 얻지 않고 지나가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종류의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급박한 것과 무엇이 중요한 것 사이의 차이를 봅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이 책임을 가져오고 어떤 생각이 두려움만 만들어내는지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관찰이 무활동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하기 전에 실제를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 주제를 알아차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응에 따라 사는 것에 지친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침묵을 향한 반복적인 끌림은 당신의 결정을 내리는 옛 방식을 드러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묻는 데 시간을 보냈지만 더 정직한 질문인 지금 내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가를 피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당신을 필요한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멀어지게 할 때 숨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쁨은 당신의 우선순위가 변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막을 때 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언어조차도 그것이 대화, 경계, 사과 또는 실제적인 결정을 피하게 해준다면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리는 것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이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요점은 당신을 달력이나 극적인 표상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 정직하게 살피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중인지, 준비하는 중인지, 마무리하는 중인지, 재건하는 중인지, 다시 시작하는 중인지 알 때 당신의 다음 반응은 덜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여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에 접속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상황으로 돌아오십시오. 명료함은 평범한 하루 안에서 당신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바꿀 때에만 유용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주할 첫 번째 반대는 거짓된 긴급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하지 않으면 이미 뒤처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메시지를 처리하기도 전에 답장하고 당신의 능력을 알기도 전에 초대를 받아들이고 침묵이 사회적으로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약속을 하도록 밀어붙입니다. 비교는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시적인 진보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사적인 불확실성은 숨깁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요한 계절이 실패의 증거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관찰을 의심으로 바꾸어 얼굴들, 말들, 지연들을 위협으로 스캔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답장 없는 모든 메시지가 거절인 것은 아닙니다. 닫힌 모든 문이 쳐버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멈춤에 비밀스러운 설명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가장 충실한 반응은
사실들이 말하기를 끝내기도 전에 의미를 더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부주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을 냉철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속지 않으면서도 열려 있을 수 있고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며 즉각적인 표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압박은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초대와 같지 않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임재 곁에서 잠들며 아직 식별하는 법을 모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듣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안내가 필요했고 또한 충분히 오래 가만히 머물러 듣기 위한 겸손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밤의 성소와 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은 마음속에 한 문장을 안고 일어나 그것이 지혜인지 기억인지 두려움인지 소망인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당신은 어려운 모임에 들어가기 전에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명료함을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모든 내적 인상을 쫓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진리에 대해 이용 가능하게 되고 진리가 분명해질 때 응답할 의향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토요일에 당신의 평범한 방은 주의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엌, 출근길, 침대, 옆에 조용한 모퉁이, 그리고 당신이 미뤄온 대화는 모두 당신의 습관이 가려 온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경이로운 것을 들을지 여부가 아닙니다. 질문은 소음이 제거될 때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인식할지 여부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데는 비용이 따릅니다. 다만 그 비용이 신적인 위협은 아닙니다. 당신은 반복해서 자신의 양심을 침묵시킬 때 당신의 편안함을 방해하는 것을 설명해내는데 능숙해집니다. 당신은 익숙한 고통이 낯선 순종보다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당신을 지치게 하는 순환 속에 머무릅니다. 당신은 경계를 미루고서는 그것을 계속 넘나드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당신은 휴식을 피하고서는 당신의 피로를 믿음의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는 동안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작은 결정은 손대지 않은 채로 둡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주의는 분열됩니다. 당신은 한 곳에 육체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여러 미완성된 장소들에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관찰하라는 지시는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면서 현재를 버리는 것을 멈추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계시가 숨겨진 적이나 비밀스러운 보상이나 상황에 보장된 변화가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짊어질 수 없는 것, 당신이 놓아주어야 하는 것, 또는 당신의 인내 있는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한 진리일 수 있습니다. 평화는 종종 당신이 당신 삶의 증거와 논쟁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번 토요일이 조용한 표지가 되게 하십시오. 선택받은 이어 8월 22일 보장된 사건이 당신을 위해 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서두름이 왜곡한 것을 주의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할 만큼 충분히 침묵하십시오. 만약 이 날짜가 당신의 동기, 당신의 헌신, 당신의 관계, 그리고 당신의 다음 충실한 행동을 살피도록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목적을 섬긴 것입니다. 당신은 그 날을 시험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한순간을 놓치는 것이 당신의 전체 미래를 놓치게 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불완전한 아침이 그것을 파괴할 만큼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습관은 인식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락 없이 몇 분을 자신에게 허락하십시오. 초대받지 않고도 돌아오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십시오. 어렵더라도 어떤 책임이 냉철한 평안을 가져오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어떤 유혹이 광란의 압박을 만들고
비밀을 요구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이 공포보다 인내 있는 관찰을 선택하고 있다는 단순한 확인으로 댓글에 8388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그리고는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그 숫자가 내적 결정의 작은 외적 표지로만 남게 하십시오. 참된 표지는 명료함이 성품을 요구할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일 것입니다. 더 깊은 갈등은 당신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운 방식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희망이 무책임하게 느껴질 정도로 실망을 철저히 예상하도록 마음을 훈련시켰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적이 기억이나 질문이나 당신보다 미루고 싶은 확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쁘게 지내는 법을 배웠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때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불확실성을 살아남는 법을 찾아냈다는 뜻이며 이제 그와 같은 방식들이 당신이 지혜를 받는 것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의미를 통제하려는 필요는 그 자체로 두려움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시가 당신이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힘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분별을 실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종종 인식과 증명 사이의 공간에서 자랍니다. 당신은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방향 없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굴복과 소극 사이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나는 당신의 손을 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삶을 손대지 않은 채로 둡니다. 인식만으로는 월요일 아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여전히 모를 때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계절을 식별할 수 있지만 두려움과 방향을 구분할 수 없다면 그 통찰은 당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패턴을 이름 붙일 수 있지만 기도를 정리하거나 현명한 일상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그 패턴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공포에서 반응하지 않고 성찰, 기도, 분별, 그리고 다음 충실한 한 걸음을 식별하기 위한 실용적인 동반자로 유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다리는 중인지, 준비하는 중인지, 한 순환을 마무리하는 중인지, 재건하는 중인지, 다시 시작하는 중인지, 살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 이해를 당신의 실제 일정과 관계 속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속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는 당신의 앞에 있는 결정에 다시 주의를 두십시오. 인도는 그것이 겸손, 인내,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낳을 때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의 침묵은 당신의 판단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판단이 정직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증거를 모으고 가능성들을 비교하며 설명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가슴의 조임, 꽉 담은 턱, 안절부절하는 다리 또는 갑작스러운 피로를 통해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논리나 감정 중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조용한 도덕적 무게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원들은 동일하지 않으면서도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반응은 스트레스를 신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신적인 경고인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계획은 유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동기를 살피는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인상은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인내와 지혜와 선한 것과 일치함이 필요합니다. 토요일에는 당신의 부분들이 말하게 하되 어떤 한 감각이 전체 대화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실로 아는 것,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해석이 불완전하더라도
지혜로울 행동을 적어 두십시오. 이 단순한 구분은 당신이 가정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시를 조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직함이 들릴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범주가 더 명확해질수록 혼란은 당신의 다음 선택에 대해 덜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분별은 또한 당신의 관계와 환경에도 미칩니다. 침묵은 한 대화는 항상 당신을 연기하게 만들고 다른 대화는 당신을 안정되게 하며 세 번째 대화는 당신이 치유할 시간이 없었던 상처를 계속 다시 열어 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거나 교정으로부터 고립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반복된 상호작용의 열매를 관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더 진실해지고 더 인내심 있고 더 책임 있게 되는가 아니면 더 두려워하고 반응적이 되고 분열되는가.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버리도록 압박을 느끼는 곳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처벌받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을 알아차리십시오. 한 관계가 모든 경계를 배신으로 바꾸지 않고 정직한 대화를 견딜 수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때때로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밀이 아니라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위축시키는 당신의 패턴입니다. 다른 때에는 당신이 너무 빠르게 판단한 사람이 당신이 인식하지 못한 형태로 꾸준한 보살핌을 베풀어 왔다는 것이 계시입니다. 조용한 주인은 교정과 감사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반복된 증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의심을 뒤에 남겨 두도록 돕습니다. 반대는 종종 더 작은 긴급함을 통해 작동합니다. 그것이 항상 극적인 위기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 가장자리로 밀려날 때까지 하루를 작은 방해들로 채웁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하나 더 답장하고 비디오를 하나 더 보고 요청을 하나 더 받아들이고 나중에 분명히 생각하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다 피로가 모든 선택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지연은 습관이 됩니다. 소음은 일상이 됩니다. 성찰의 순간이 마침내 나타날 때 당신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고갈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의 적은 반드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의 축적입니다. 당신은 또한 평범하고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완벽한 표상을 요구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지체의 확신을, 순종지체의 자신감을, 변화지체의 편안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당신이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멈춘 후에야 분명해집니다. 토요일에는 하루의 작은 부분을 더 작은 긴급함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하나의 답하지 않은 질문이 당신이 휴식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답하지 않은 채로 있게 하십시오. 모든 문제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중요한 문제는 분할되지 않은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침묵이 이미 분명하게 한 것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시점이 옵니다. 이것이 당신이 미래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혼란이 당신의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더라도 당신이 사과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음 계절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더라도 해로운 패턴을 떠나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책임이 실제하더라도 휴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가능성이 환상보다 준비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환점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동의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발명하지 않고 관찰할 것이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숨겨진 것을 통제하려고 요구하지 않고 분명한 것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그곳이 바로 이번 토요일의 의미가 개인이 되는 곳입니다. 계시가 가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에게 인상적인 이야기를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을 정직함으로 되돌리기 때문에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현재, 순종이 중요함을 증명하기 위해 미래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돋이, 전의 단일한 창문을 그려보십시오. 유리 너머로 방은 어둑하고 바깥 세상은 어둠으로 덮인 듯 보입니다. 창문이 아침을 창조하지는 않으며 빛이 오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눈이 아직 볼 수 없는 것과 당신 사이에 서 있을 뿐입니다. 토요일에 당신의 조용한 주인은 비슷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를 조작하거나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빛의 첫 선이 나타날 때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당신은 양손을 옆에 쉰 채로 서서 너무 일찍 커튼을 열려는 충동을 저항합니다. 어둠이 아침이 실패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기다림이 당신이 잊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당신은 창문 곁에 머뭅니다. 가시성 전에 현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당신의 침묵은 하늘을 감동시키려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자세입니다. 숨겨졌던 것이 인식 가능해질 수 있지만 오직 당신이 그것이 당신의 선호하는 일정에 따라 오기를 요구하는 것을 멈출 때만 그렇습니다. 창문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밤들을 통해 존재해 왔습니다. 비가 유리를 두드리고 바람이 틀을 가로질러 움직였고 먼 불빛들이 사라지기 전에 잠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들 중 어느 것도 창문의 목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리에 남아 방과 바깥 세상 사이의 경계를 보존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보이지 않는 형성도 반복적으로 느껴졌던 계절들을 통해 계속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박수 보내지 않은 대화들 속에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당신은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상실들을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이용 가능성이 사랑이 아님을 발견한 후 당신의 한계에 대해 더 정직해졌습니다. 당신은 신뢰가 즉시 돌아온다고 위장하지 않고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이 발전들은 가시적인 상황들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숨겨진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고요함은 당신이 기다림의 계절에 들어선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상황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반응하는 당신의 능력은 변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당신 주변에서 계시되고 있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창문은 바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당신도 보여줍니다. 밤이 유리를 누르고 때때로 날씨가 관찰을 어렵게 만듭니다. 안개가 가장자리를 흐리게 합니다. 비가 풍경을 움직이는 선들로 쪼갭니다. 방에서의 반사들이 그 너머 세상보다 더 밝게 나타나서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들을 외부 사실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요한 계절에 반대가 작동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피로는 과거의 실망들을 현재 상황에 비춥니다. 과거의 거절이 새로운 기회에 색을 입힙니다. 이전의 배신이 당신을 해치지 않은 사람을 불신하도록 가르칩니다.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은 또 다른 안개층이 됩니다. 당신은 창문 가까이 서 있지만 가까움만으로는 선명한 시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 걸음 물러나거나 램프를 끄거나 날씨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응답하기 전에 잠을 자거나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거나 사실들을 검토하거나 감정이 실제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명령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풍경이 불분명하다고 유리를 때려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는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곡을 계시와 혼동하지 않으려는 거절입니다. 그러면 지평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은 뚜렷한 대상을 가리킬 수 없지만 어둠은 그 절대적인 질을 잃습니다. 가는 선 하나가 하늘과 땅을 나눕니다. 친숙한 형태들이 적절한 비율로 돌아옵니다.
나무는 더 이상 위협적인 덩어리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길은 더 이상 끝없는 미지가 아니라 가시적인 가장자리를 가진 길입니다. 이것이 명료함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라 구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에 속하는 것과 나중 계절에 속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당신은 어떤 대화가 용기를 요구하는지, 어떤 대화가 절제를 요구하는지 봅니다. 당신은 한 기회가 당신의 것이 아니어도 좋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닫힌 문이 하나님이 당신을 거절했다는 뜻이 아니더라도 아플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계시는 회복된 비율들을 통해 도착합니다. 두려움은 방의 지배자가 아니라 많은 목소리 중 하나의 목소리가 됩니다. 당신의 호흡이 진정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한 번에 전체 풍경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음 충실한 한 걸음을 위한 충분한 빛만 있으면 됩니다. 창문이 결코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의가 약속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유리는 바깥의 특정 장면을 보장하지 않았고, 당신의 침묵은 특정 결과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통제에 즉시 손을 뻗지 않고 보는 당신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제목의 지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용히 머물고 관찰하고 숨겨진 것이 적절한 때에 인식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8월 22일에 극적인 발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당신은 말해야 할 문장, 놓아주어야 할 짐, 바꿔야 할 리듬, 또는 피하는 것을 멈춰야 할 진리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의 이미지가 당신의 마음에 말한다면 댓글에 나는 깨어 있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그 말들이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라 선명하게 보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 되게 하십시오. 창문은 하루에 대해 열려 있지만 당신은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 전에 밖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관찰이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려 놓았고 거기서부터 당신은 더 안정된 손으로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미지를 당신의 실제 토요일로 가져오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정리가 필요한 집에 있거나 여전히 당신의 주의가 필요한 직장에 있거나 갑자기 단순해지지 않은 가족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요함의 가치는 평범한 요구들이 돌아올 때 시험받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책임들로부터 도망침으로써 분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의 내적 주의를 지워버리지 않도록 하면서 그것들을 짊어짐으로써 분별을 실천합니다. 이 제목과 연결된 계시는 당신이 그날을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어를 준비하는 대신 한 대화 동안 완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화난 동안 어려운 메시지에 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더 짧고 더 진실한 응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도 그것을 확인해 주지 않아도 평안한 확신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삶은 혼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이 나타날 때 진리로 돌아오는 법을 배우는 삶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그 날이 얼마나 극적이 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결정들을 통해 강화됩니다. 토요일을 위한 한 가지 실천은 해석 전에 의도적인 강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견들, 예측들, 논쟁들, 또는 감정적으로 충전된 메시지들을 소비하지 않을 적당한 기간을 선택하십시오. 평범한 곳에 앉아 당신의 주의가 가라앉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과장 없이 3가지를 말하십시오. 실제로 일어난 일, 당신의 몸에서 느끼는 것, 그리고 현재 당신의 것인 선택. 당신은 전체 미래를 예측하라고 스스로에게 묻지 마십시오. 이미 가시적인 책임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전화를 걸거나 예산을 검토하거나 결정 전에 휴식하거나
소홀히 된 공간을 청소하거나 표현할 수 없었던 경계를 적어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천은 계시를 추상성에서 청지기 직분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가치 있습니다. 만약 그 생각이 광란의 압박을 만들어낸다면 속도를 늦추고 그것을 살피십시오. 만약 그 생각이 겸손한 용기를 만들어낸다면 서두르지 않고 계속 살피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특별함을 증명하는 감각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정직함으로 실제를 만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강역이 끝나면 지금까지의 통찰을 한 가지 작은 행동으로 옮기십시오.